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1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백데이터 실행해 주시고 백데이터 설치 다 해 주시면 예은상사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우리는 회계기간이 2023년 1월 1일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요. 자, 우리 기초정보관리 문제서부터 빠르게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831번 수수료 비용.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831번 수수료 비용을 찾아가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가면 커서가 여기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831번 치시면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바로 가게 되고 현금 적요 8번에 결제 대행 수수료 저는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은 입력 직접 하셔야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금 적요에 8번에 컨트롤 V 해서 결제 대행 수수료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른 칸 클릭했다 다시 한번 해서 있는지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계좌를 개설했대요. 계좌를 개설을 했고,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다가 우리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 주시고 금융기관에 가셔서 금융기관에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코드번호 98005번 수협은행 해주시고 정기적금이죠. 그쵸? 유형 정기적금. 그러니까 3번 정기적금. 계좌번호는 마이너스는 생략하셔도 돼요. 46-98058 마이너스 쓰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개설 은행 지점은 F2 눌러보시면 수협은행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설일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쓰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금 종류에다가 정기적금 만기일도 없으니까 안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은행 계좌번호하고 유형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개설 은행 지점까지도 체크 안 해주셔도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거래은행 등록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첫 번째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으로 되어 있네요. 지급어음 선택해 주시고 지급어음 천일상사 수정후 금액 650 그리고 모닝상사 87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들어가 보면 처음에 들어가 보면 대차 차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숫자로 고치시면 첫 번째 거 대명 거 450으로 수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울 것도 같이 우리 790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차익이 없어졌죠? 그럼 여기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순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우리는 얘를 뭐라 하죠? 예수금이라 하죠. 그쵸? 원천징수한 예수금. 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지방소득세 마찬가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일반전표 메뉴에 가셔서 일반전표의 날짜는 07월 10일 보통예금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예수금 예수금 22,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코드번호 가능하면 외우세요. 안 그러면 두 글자씩 치셔도 상관없으신데, 가급적이면 코드번호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7월 16일입니다.
구입하기로 원재료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 그럼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되죠?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선급금 100만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리 수표 발행한 것도 뭐라고 해주시면 되죠?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7월 16일 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ESC 한번 누르면 그냥 바로 일자로 가고요. 그럼 16일 그냥 치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차변에 선급금, 홍명,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당좌예금 100만원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8월 10일 날 거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날 거래는 BC카드에 7월분 결제대금, 카드의 결제대금, 카드 결제대금은 우리가 원래 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그쵸? 여기 밑에 친절하게 신용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됐으니까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겠네요.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원로 가고 08월 10일 이렇게 하면 바로 키보드로도 입력 가능하시겠고요. 대변에 저는 보통예금 200만원부터 먼저,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은 BC카드가 되겠죠. 그렇죠? 네, BC카드 미지급금 200만원. 차변 대변 순서 상관없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8월 20일 날 거래이고요. 8월 20일 날 영업부서 김시서 과장의 대구 세계박람회 가구 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출장에서 복귀하고 출장비 60만원 전액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어요.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납했다 그랬어요. 그럼 60만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지급했을 때, 지급 시에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우리는 차변의 전도금,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도금이 차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출장 갔다 복귀했으니까 전도금이 어디로 없어지면 돼요? 대변으로 사라지면 되겠고, 지출결의서에 있는 항공권, 식대 모두 다 우리 뭘로 처리하면 되죠? 모두 다 복리후생비로, 우리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출장 가서 사용한 금액은 모두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에 일단 8월 20일 대변에 전도금, 근데 전도금 누구한테 줬어요? 김시성. 네, 이렇게 거래처, 전도금 거래처 원칙 무조건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60만 원이고요. 세무사의 답안에는 전도금에 대한 거래처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회사는 누구한테 돈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거래처를 써놔야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로 쓴 금액은 전체 35만원하고 3만원이니까 38만원을 사용을 하고 왔고요.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납받았습니다. 지금 전도금에 거래처 안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월 12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9월 12일 날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받은 약소거음 만기가 도래하여 당좌수표로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죠? 현금이 되겠죠. 그쵸? 현금. 당연히 타임 발행 수표니까 이 부분은 현금이 맞겠고, 문제는 얘예요. 우리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받은 약소거음이라 그랬어요.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받은 약소거음은 우리가 뭐로 처리해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얘가 숙제였어요. 얘가.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셨던 걸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09월 12일 날 차변에 현금이 800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대변에 미수금 우리 기계에 미수금이 없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장치를 처분한 이 자체가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상어음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외상어음 사용할 수 없다. 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상과 어음을 절대 쓸 수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약속어음을 우리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화에 대한 거래인데, 외화에 대한 거래는 수출 시에, 수출했을 때, 수출 시에 우리는 3만 달러에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3,900만 원인가요? 3,900만 원만큼. 3,9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오늘 입금 시에 환율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3만 달러인데 우리는 여기에 환율이 1,380원이 됐어요. 1,380원. 그러면 금액은 4,140만 원이 나오겠네요. 3, 3, 9, 3, 8에 24. 네. 그래서 4,140만 원. 그러면 우리는 3,900만 원에 얘를 외상 매출금이라 했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오늘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결국 우리는 외상 매출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득이 생겼죠. 그쵸? 네. 득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항상 미리 문제를 다 조금 풀어두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월 28일 날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라이라이 네, 외상 매출금 3,900만 원이었고요.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것은 4,14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240만 원만큼 플러스가 생겼어요. 그쵸? 대변에 외환차익이 24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고요. 자, 7월 6일 날서부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날, 주식회사 아이닉스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7월 6일 날 과세 매출이 되겠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07월 06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 네, 공급가액은 2,300만 원. 2,300만 원. 거래처는 아이닉스 전자고요.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그냥 바로 끝나겠죠. 그쵸? 네, 이건 그냥 공짜로 준 문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매출 거래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0일 날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엄청 중요한 거고요. 얘를 우리는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얘를 우리는 간주 공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간주 공급이고 부가세 관련 거래는 무조건 우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시가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내 것은 장부가이고요. 남의 것은 무조건 공정가치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시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일단 여러분들 기본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랬으니까 내게 나갔죠. 내 제품이 나갔죠. 그러니까 내 것이 나갈 때는 무슨 가? 장부가. 그러니까 30만 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부가세는 시가에 대한 50만 원에 대한 부가세가 달려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 자체는 건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8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에 08월 10일 날 우리는 건별 매출 14번이에요. 14번 건별 매출이고요. 품목은 제품 증정, 공급가액은 부가세 기준이기 때문에 55만 원으로 써주셔야 5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공급가액은 거래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지금은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 자체는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는 혼합.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제품이 나갔어요. 그냥 제품 얼마짜리가? 30만 원짜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품이 나가면 우리는 적요 무조건 8번을 등록을 해주셔야겠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접대비 원재료 매입처인가요?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 35만 원이 설정이 되겠어요. 이 전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는, 너무 중요한 거래요. 너무 중요한 거래.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일단 원래는 제품은 판매가 목적인데 접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적요 8번을 달아주셔야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잘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16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88이 발행한 당저수표. 88이 발행한 당저수표 뭐예요? 현금이죠, 그쵸? 네, 현금으로 받았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그냥 과세 매출의 거래는 그냥 공짜 거래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16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900. 거래처는 88. 전자고요.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끊어주시면 입금 전표가 이렇게 두 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간판을 주문 제작하였다. 보통 예금 계좌에 송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고 비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계정 과목이 주어져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월 26일 날 그럼 과세 매입이 되겠죠? 간판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는 잘 나가 광고.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은 원재료 아니고 비품으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0월 15일 날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과세 매입이 되겠죠. 지금 거래는 메타 가구와의 거래이고요. 대금 중 100만 원은 은성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수거음을 배서양도했어요. 약수거음을. 그러니까 거래처가 받으러 오면 거래처는 은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잔액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50단위 5만원씩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나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날 과세 매입에 우리는 원재료 수량 단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거래처는 메타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원재료 구입까지는 맞고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100만 원이 나갈 건데 이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메타가 아니라 은성.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매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배서양도 하는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20일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당사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공이라 하는 거죠. 그쵸?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한태양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땡큐죠. 그쵸? 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며칠이에요? 12월 20일 날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불공에 뭐 선물 공급가액은 380만원에 38만원 거래처는 니캉전자고요. 그리고 불공 사유를 쓰셔야 되니까 불공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맞겠고요. 분계는 우리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뭘로 처리하라고요? 가지급금. 그런데 가지급금 누구 거예요? 한태양.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랑 매입 매출 전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8월 17일 날 영업부가 사용하는 소형차의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대 44,000원 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카드 면세로 입력했대요. 카드 면세가 아니라 카드 과세죠. 800cc니까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8월 17일 날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17일 날 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 면세 우리가 차량 유지비 미지급금 얘까지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고 카면이 아니라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다 바뀌게 되니까 차량 유지비 800번대였나요? 네,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바꿔야지 되겠다. 그쵸? 금액이 44,000원에 4,400원이 생겨버렸네. 4만원에 4,000원입니다. 금액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금액이 바뀌어져 있네요. 그쵸? 네. 카면에서 카과로 바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2일 날 거래처 직원 축하금 현금 50만원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공장 제조부 직원이래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에 11월 12일 날 접대비가 아니라 511번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 1번에 부가세를 정리하시오 그랬는데 부가세 정리하면 무조건 반대쪽. 부가세 예수금은 무슨 변에 있죠?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 네 있었고 부가세 대급금은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어요. 부가세 대급금은 얘는 차변. 그래서 항상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예수금은 차변으로 대급금은 대변으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급 세금,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4,938만 7,500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3,404만 6천원 그러고 나면 돈이 남았죠. 더 내야죠 이제. 그럼 우리가 대변에 우리는 부채가 생긴 거예요. 차변에 생기면 자산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월 1일에 제조부 공장 화재보험료 720만원을 납부하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럼 이 보험료가 무조건 어디로? 대변으로. 아시겠죠? 항상 처음에 처리한 게 대변으로 간다. 그러면 절반이니까 360만 원이 되겠네요. 7월 1일이니까 그쵸? 6개월분 360만 원만큼을 우리 성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521번 보험료 36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감가상각이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취득일이 4월 15일이에요. 얘가 중요한 거. 취득일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단기 취득은 무조건 월할 계산 하셔야 합니다. 월할 계산.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잔존 가치는 없다 그랬으니까 취득원가 3천만 원을 우리가 나누기 5 해주시게 되면 1년분이 5로 나눠주니까 600만 원만큼 나오겠네요. 그쵸? 600만 원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우리는 4, 5, 6, 7, 8, 9, 10, 11, 12 9달을 썼고요.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450만 원만큼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화물차 차량 운반구 제조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일반 전표에 분개하셔도 되고, 결산은 그냥 무조건 제가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고, 우리는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의 차량 운반구에 45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경비여야 됩니다. 500번대 아시겠죠? 그래서 500번대에다가 우리 감가상각비 450만 원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고요.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라는 얘기는 회수는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죠, 대변. 그쵸? 외상매출금. 그럼 어디 갈까요? 총계정원장에 들어가셔서 4월이라 했으니까 4월부터 4월 외상매출금 찾으시면 대변을 보시면 되니까 4천만 원 나왔죠. 그쵸? 뭐 아니면 그냥 총계정원장 1월서부터 뭐 12월까지를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4월에 대변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4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상반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네. 큰 달, 작은 달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총계정원장에 가셔야죠. 네. 총계정원장에 제품 매출이니까 자, 1월에서 6월까지의 제품 매출, 네, 404 제품 매출을 조회를 해보시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6월이 가장 크고요. 적은 달은 2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억 4,715만 원에서 마이너스 2,952만 원 빼주시면 네, 1억 1,763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1억 1,763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받고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4월에서 6월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4월에서 6월 로 들어가시면 고정자산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치분 세액은 637만 2천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637만 2천 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문제의 핵심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는 원래 우리 아까 나왔었던 전도금 원래는 전도금도 김시성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장치 매각대금의 약소가금은 우리가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될 거래고,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메인 매출 전표의 간주공금, 이 간주공금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한태양 거래처 걸어주시는 거. 요거 정도가 이번 문제에 조금 핵심적인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